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예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길은 열려 있는데 이렇게 멋있는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고 굵게 팩트만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귀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짧게 드려서 오늘은 정말 좀 포인트만 알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친구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우시니까 제가 시원한 차도 한 잔 준비를 했고요. 장미꽃 한 다발, 백만송이 장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몸 신체나 정신이나 육체나 사회적으로 저도 여기를 오니까 춤도 추고 즐겁고 웃잖아요. 그것처럼 사회성도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집에서만 방콕하기보다는 이렇게 봉당에 오시니까 너무 얼굴이 예뻐지셨어요. 몇 년 전에 만나고 오늘 또 봤는데 더욱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산다면 날마다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청주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는요, 세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우리 몸의 평형 감각도 잡아주고, 귀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도 잡아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 진동으로 울려줘요. 고막에 이렇게 증폭을 올려서 청소고를 진동시키면 달팽이관에서 우리에게 소리 정보를 해석하게 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는요, 콩팥이라는 장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열이 뭐냐면 귀에 나타난 어떤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유무를 판단하는 건데요. 귀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르죠.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큰지 작은지 한번 봐주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좀 커 보인다라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작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귀를 붙이면서 보니까 거의 다 크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매도 맞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귀가 크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하고 직결되어 있는데요. 신장 아시죠? 콩팥. 신장 기능이 좀 튼튼하거나 좀 크게 태어나거나 그러신 분들이 커요. 지금 이제 외롭게 섞이지 않는 새로 오신 분이 귀가 큰가요? 작은가요? 우리 자문위원님 크죠? 네. 그렇죠. 귀가 크신 분들이 어디가 계시느냐면 우리 보면 그 국회의원, 서울시장, 지사 이런 명예를 갖는 분들이 의외로 귀가 큽니다. 그럼 일상아 귀 작은 사람은 출세를 못하니? 이게 궁금하시겠지만 노력형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귀는 부와 명예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럼 귀가 크다라고 했는데 큰 사람은 무조건 건강할까요? 그게 아니고 큰 편이에요. 최신에 비해서 커요. 자, 그런데 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콩팥이라는 기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귀가 크신 분들은 자만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귀가 작은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몸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들이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니 스스로 관리를 좀 하겠죠. 근데 귀가 크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어떤 큰 질병을 하나 생길 확률이 좀 프로테이지학상 높아요. 근데 이제 한의사나 의사님, 건강의학과 이런 분들도 똑같이 귀를 배우는데 귀에 주름이 있으니까 치매가 걸린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귀의 주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뇌졸중 의심,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의심, 그 다음에 이명 의심. 귀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입니다.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과거형인 것도 있고 이래서 귀를 보는 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한 분이 저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다 말을 못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각인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제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20년 전에는 뭐 귀만 보면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제가 숙련도가 되다 보니까 좀 아끼죠. 꼭 필요한 말. 근데 오늘 이제 그 박옥자 선생님한테 허리가 아프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귀를 붙여주니까 저도요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열렸잖아. 그러니까 귀 선생이 딱 하니까 주인님 나 허리 아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5개씩 더 붙여줬어요. 왜? 이 세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귀를 여기 지금 보면 10개 내지는 한 5개 정도를 붙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해드릴 건데 그래서 귀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귀가 작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귀는 부와 명예를 같이 가져간다라는 기억을 해드리고요. 자,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 게 2열 다이어트예요. 보시면 이건 정말 있는 자료인데 30년간 몇 명? 120만 명. 근데 요요가 안 나타나요. 요요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골격계 질환도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태아 여기지도를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죠. 그래서 폴 로제 박사님이 외과 의사셨는데 누가 이렇게 귀를 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걸 했더니 자골신경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90년대 발표를 하면서 실제 인체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전에는 진동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진동을 막 울리면 실제 내부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경락이 통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서양 쪽에. 근데 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중국부터 온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이 골격계 질환 40명을 치료했더니 75%가 효과가 있더라. 저희 제자 중에 세종시 근무했던 분이 계신데 디스크로 정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3년. 그러다 이열을 만나서 지금 멀쩡해졌는데 동시에 2명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이열 치료를 받고 한 명은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한 명은 다시 또 수술을 하고 그 한 명은 지금까지 허리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혈액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현재 WHO에서 91개는 정확한 효과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짚고 넘어가. 여기 보시면 귀가 얇은 사람은 신장이 허약하고 신장이 허약하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혹시 몸살 날 때 귀가 열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죠. 귀는 차가운 기관이에요? 따뜻한 기관이에요? 그렇죠. 딱 뜨거워하고 어떻게 귀 만지잖아요. 그것처럼 귀는 차가운 장부인데 주인님 나 몸살 났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줘 하고 귀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먹어요? 해일주 계속 먹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발가락, 새끼 발가락 생각해 보세요. 새끼 발가락 바깥쪽 부분에 발톱 바깥쪽 부분 거기를 태양 한수라고 해요. 근데 집에 이제 침 놓는 거 있죠? 사열침 같은 거. 소독 잘 하셔서 몸이 열이 너무 나면 새끼발톱 바깥쪽을 한번 탁 따주면 피가 이게 몰쳐 있으면 세게 나오고 안 그러면 약하게 나오면 열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 혈을 한의에서는 태양 한수다. 뜨거운 거를 한 번에 시원하게 해준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귀를 반으로 한번 접어보실까요? 반으로 접는데 옆에서 이렇게 접으실 건데요. 제일 꼭대기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게요. 제일 꼭대기 상단. 자, 여기는 다 같이 해보실까요? 2점. 집에 이쑤시개 같은 거 있으시죠? 나 몸에 열나. 우리 이제 아마 붙여드린 것 같은데 오행자 교수님은 거기를 자극을 하는데 소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손톱으로 살짝 자극해도 되겠죠? 그러면 열이 좀 내려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갱이를 붙여드렸지만 저한테 계속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귀가 검은색을 띠고 작은 사람은 콩팥도 작고 귀가 큰 자는 콩팥도 크고 귀가 단단하면 콩팥도 단단하고 귀가 얇으면 콩팥도 허약하다. 자, 귀를 만졌는데 좀 단단하다, 물렁거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딱딱하신 분들은 척추 질환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척추가 문제가 크게 생긴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이렇게 상하 교류가 좀 덜 돼서 목 디스크, 혈압, 당뇨, 그 다음에 다리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짝꿍 보고 눈썹이 있나 없나 봐주실까요? 잘 안 보여요. 응? 문신을 해가지고 자, 문신을 왜 할까요? 눈썹이 없어서요. 어? 눈썹이 없어서. 이쁘게 보이려고. 그쵸? 원인은 그건데, 사람이 지붕이 없는 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산다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도 문신을 하라는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눈썹이 길고 아름다우면 귀 색깔도 아름답고 동시에 혈기가 왕성하며 반대로 혈기가 약하면 귀 색깔도 아름답지 못하다. 자, 그럼 장일상아 눈썹 문신을 하면 혈색이 좋아지고 뭐 혈기가 왕성하니? 라고 묻는다면 자, 눈썹이 없다 있다. 나의 자존감 어떨까요? 올라가요. 상승되겠죠? 네. 그럼 아까 에너지 뿜뿜 나겠죠? 네. 똑같죠? 아까 에너자이저인 우리 봉당 총장님처럼 이렇게 에너지는 자기가 만들잖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고, 그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눈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관상학적으로도 좋지만, 사실은 눈썹이 짙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자체로 건강해 보인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신장, 콩팥, 다리로 흘러요. 다리로 혈액이 안쪽 다리로 흘러. 안쪽 다리. 자, 다리를 살짝 양좌우로 벌리고 손을 이렇게 대고 무릎 안쪽에 10번씩 숫자 세면서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간신 하면서 치는 거예요. 시작. 간신. 오우, 니 목소리. 간과 신장, 장부라는 애들이 연결된 길이다. 아까 길상이라고 그랬죠. 길상. 우리 오장육부라는 애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무릎 안쪽 이 가운데 다리, 아이고 남자들한테 뭐라 그래, 가운데 다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자도 남자도 같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체력이 떨어져요. 자, 우리가 우리 몸에서 흐르는 그 경락을 잘 이해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귀는 아기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제가 이제 프린트에 써드렸는데, 그래서 반으로 딱 접어버리면 아래쪽이 상체요, 위쪽이 하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귀 반으로 한번 접어볼까요? 10번 접었다 폈다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귀를 붙이다 보니까 5명 정도는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누군지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비밀을 얘기해줘야죠. 나는 고민이 너무 많아. 누군가 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63 빌딩을 쥐었다 폈다 해. 아직 내려놓음이 안 됐어. 우리 오행자 교수님이 절에 가서 득도를 하고 내려오시면 부처님 앞에서도 웃고 왔잖아요. 그쵸? 고상하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웃겼잖아. 이것처럼 내려놓음, 쉼, 이게 잘 안 되면 여유, 이게 안 되면 척추가 굳어요. 그런데 귀도 마찬가지로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자기 귀가 만져서 딱딱한 여인은, 자, 이제 손가락을 2개와 3개로 나누세요. 나눠서 귀 사이에 끼세요. 상하로 왔다 갔다 10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집게 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많이 마사지를 하면은
우리가 이명이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집게 손가락 많이 왔다. 그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 턱선부터 쭉 끌어올려 보세요. 아, 요놈 뭐 팔자주름이 자꾸 생기잖아. 뒤로 밀고 여기서도 뒤로 밀고 위에까지 밀어보세요. 여기까지. 자, 양옆에. 아이, 나는 한 손으로 하는데 두 손으로 하셔야지. 자, 눈썹 위에 다 같이 해보세요. 위경. 소아야 잘 되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놈의 것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 눈이 처져가지고 울상이 돼버리죠. 위장은 해보세요. 시작. 만병의 근원이다. 내 병이 결리는 것에 가장 일조하는 애가 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0명 넘는 분들 위장에는 무조건 다 붙였어요. 자, 그럼 위장을 다 붙였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을 반으로 접어서 중간 지점에 귀석을 붙였으니까 누르세요. 양손으로. 오빠 양손으로 하세요. 자, 손 매디 앞에 여기로 집게로 그대로 눌러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조금 아파요. 제대로 제가 붙여드린데 해야지. 붙여드린데 기석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가운데 다 같이 해보세요. 위장. 소아야 잘 되라. 우리 소아가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여기 트름하는 거 봐, 박옥자님. 오, 제대로 잡은 거야. 자, 다 붙여드렸어요. 우리가 밥 맛있게 먹었잖아요. 카레도 먹고 나물도 먹고.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 아까 욕심이 많아서 자꾸 짠지 많이 먹으신 분은 안 그래도 몸이 짠데 짠지까지 먹었으니 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화장실 자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화장실 안 갔다가는 부종이 생겨버려요. 자, 저녁에는 의식적으로 화장실을 갑니다. 원래 호르몬이 잘 나오면 밤 10시에 딱 자서 아침 4시, 5시에 눈 딱 뜨는 게 건강한 사람. 5시에 대장이 움직여요. 주인님 화장실 가. 변 봐야지. 너 좀 이따 밥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화장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인이 못 들어. 쿨쿨 자느라고. 밤에는 안 자고 컴퓨터하고 앉아있고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안 자고 아침 7시가 돼서 밥도 안 먹고 8시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12시에 밥 먹어. 그럼 위는 삐져요, 안 삐져요? 그러니까 속이 아프고 그렇다고 또 커피는 왜 이렇게 마셔요? 그러니까 위장이 나 우리 주인님이 언제 밥 주나 하고 기다리는데 커피가 갑자기 싹 들어와. 그러니까 자극이 돼요, 안 돼요? 자극이 되면 염증이 더 생기죠? 네. 위장에는 산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극 있는 게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혼자 계속 트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장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귀 위에와 아래가 바늘을 만났어요. 그죠? 가운데 여기는 무조건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로 올라가면 다 같이 해보세요. 간. 제가 간을 붙인 분도 있고 안 붙인 분도 있는 것 같아. 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걸어버리면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만지면 자, 간이 집힐 거예요. 네, 그러면 눈이 시원해져요. 제가 기석을 제대로 갖다 붙여놓은 분한테 이걸 제대로 잡으면 눈이 뻥 뚫려요. 자, 눈은 간과 직결돼 있다. 간은 어디 있어요? 간.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있어요. 간이 안 좋아지면 눈이 먼저 말해요. 눈이 침침해. 주인님, 네가 너무 피곤하게 사니까 눈이 아파. 눈물이 자꾸 나. 너 간 좀 쉬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간은 언제 쉬느냐? 밤 11시부터 1시에 움직여요. 그 시간에 자야 돼, 안 자야 돼? 자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간이 어머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그 이튿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문이라는 자리는 병을 정지한다. 제가 이제 프린터 나눠드렸잖아요. 연습 잘 하시고 강의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은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문 닫으면 잠그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 신자에 들어올 문자를 쓴 게 신문인데 우리 몸에 질병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염증도 없애주고 가려움도 없애주고 열도 내려주는 게 바로 신문이다. 그럼 신문 자리 찾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귀 위쪽에 보면 상단에 지금 어디쯤 되느냐면 여기에 여기니까 예, 여기를 세게 눌러 보실까요? 우리가 여자들은 다 같이 해보세요. 자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꼭 눌러주면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잘 알고 가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 집게손가락 양손으로 해보실까요? 아래로 걸어보세요. 걸렸어요? 네. 좌우로 돌려보실까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내분비.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 호르몬은 뇌하수체도 있고 부신, 당뇨, 그 다음에 갑상선, 난소,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회춘혈이에요. 젊어지는 혈이에요. 여기를 만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실제 예전에 제가 영동에 귀관리를 해서 한 3년 다녔는데 각방 쓰는 여인이 남편이 그리워 만났답니다. 아, 원장님 이상해. 나 기부치부터 당뇨가 좀 떨어졌는데 왜 남편이 그리워? 그 왼수가 그리워서 내가 그 방을 갔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지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거기 내분비하고 피지라가 있는데 붙여드렸더니 혈이 잘 도니까 몸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몸이 건강해지면 여성 호르몬이 당연히 잘 나오는 거예요. 남성으로 건강하면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오는 거고 남자가 씩씩함이 있는 건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이고 여성이 여성스러운 건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느냐고 언제 그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 등 따시고 배 부르게 하니까 보양미견이니까 딴짓한다고. 나의 남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근데 열심히 사는 우리 봉당 총장님은 절대 딴짓을 못해. 앉으나 서나 봉당 생각밖에 없잖아. 그지? 앉으나 서나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성으로 보이면 골치 아프잖아. 여성으로 볼 수가 없어. 그쪽을 좀 약하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간이 힘들어요. 간. 그래서 야간 근무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간이 약하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도대체 일상인은 어떻게 귀를 보고 척척 박사처럼 알아맞힐까 고민스럽죠?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 귀 색깔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름도 있고 탈설도 있고 또 구진도 있고 돌기도 있고 이런 것들로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놓으면 그렇게 신비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저한테 기배울 건 아니니까 잠깐 건강관리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것이고 오행자 교수님하고 박국자님만 전부 붙여드렸어요. 거의. 자, 그걸 5일 동안 떼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뒤에 동맥이라고 해요. 독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설인데 나이가 들면 이 동맥이 막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오고 거시기에 생각도 없고 특히나 여자들이 그래. 자,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어디를 두드리시느냐면 날개 쭉지 중앙을 두드려 주신다. 이렇게 펑펑 소리가 나도록. 자, 옆에 짝꿍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눌러주세요. 살살 문질러주세요. 자, 여기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신 분들이니까 혹시 뭐가 없나 하고 다이소 같은 데 가시죠? 네. 다이소 가면 마사지 기구 많이 팔죠? 네. 얘 두드리는 애도 있고 빛처럼 생긴 것도 있고 문지르는 것도 있고 5,000원이면 뭐 다 사죠. 그래서 그 왜 펑펑 두드리는 뿅뽕이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하나 사셔가지고 지금 두드려준 곳은 저녁마다 두드려 주시면 당연히 뇌졸중 치매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돼요. 또 하나, 자,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강아지 빗을 팔아요, 다이소에. 물컹물컹해요. 5,000원이야. 분홍 색깔로.
근데 그 친구가 머리 빗어도 좋고 마사지하기도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주무실 때 그 빛같이 생긴 게 동그래요. 여기 등어리다 놓고 그냥 이렇게 기대면 왔다 갔다 기대면서 팔을 뒤로 자꾸 해주시면 그 동맥이 혈이 눌러지면서 시원해집니다. 거시기 남편이 좀 두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두드려주는 분도 계시고 각방 쓰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멀리 떨어져 사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혼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나이가 드시면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의원 다니시잖아요. 한의원 가면 동맥을 좀 뚫어달라고 하세요. 침을 좀 놔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침 놓고 뭐예요? 물리치료하고 또 자외선 해줘. 그런 걸 좀 하시면 이 낯빛이 예뻐져요. 낯빛, 얼굴빛.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면 얼굴이 찡그러지죠. 그죠? 많이 웃는 사람은 이 3차 신경이 기에 걸리기 때문에 웃잖아요. 그럼 같이 위장도 웃거든요. 그래서 낯빛이 예쁜데 뒤에가 안 뚫리면 암홍하다라는 의미죠. 고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병이 많이 오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귀 마사지 하는 시간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귓볼 잡아보실까요? 귓볼. 저번에 알려드린 것도 같은데 귓볼 양쪽에 잡으시고 저 따라 봅니다. 귓볼의 정중앙은 눈이다. 시작. 귓볼의 정중앙 눈이다. 귀를 뚫으셨으니까 이제 옆으로 하시고 자 꼭꼭 10번 숫자 세면서 누른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고 했죠. 자, 눈 옆으로 살짝 귓바퀴로 가면 여기에 얼굴이 있어. 얼굴 피부 예뻐지고 싶은 분은 여기 많이 마사지 하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귓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귓볼. 그렇죠. 자, 지금 오행자 교수님이 편도 때문에 저번에 기침하잖아요. 편도는 제일 아래 끝쪽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는 다 같이 해보세요. 편도. 면역력을 좋게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3차 면역기관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계속 눌러주면 당연히 얼굴까지 좋아지면서 시력, 잇몸, 튼튼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귓불 눌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귀를 아까 구겨본 거죠. 반 접어본 거 했죠. 지금 귀에 열나죠. 그래서 척추질환에 도움이 된다. 귀 마찰 좌우 상하로 해준다는 거. 뒤로 밀었다 앞으로 당기는 걸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사람이 죽어갈 때 코하고 귀 보아요. 혀도 보고 눈도 해보죠. 누워 귀가 누워 귀가 너무 누우면 명이 다 돼간다는 징조를 보여요. 우리 인체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뭐 공부를 해도 끝은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근데 어쨌든 제가 60 넘어서 애 5 난 여자치고는 덜 아프죠. 아픈 데는 없죠. 5명 5남매 어머니로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예전에 철학관에 영업을 하러 갔더니 아가씨는 단명수가 있어. 자손도 귀해 애도 못 낳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첫애가 유산이 됐어요. 그 뒤로 제가 이제 눈을 부리키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 잡아당기기는 귀 아래쪽은 편도인데 제일 꼭대기 잡아보실까요? 꼭대기 잡아보시면 여기는 다 같이 해보세요. 다리. 위로 당긴다. 10번.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다리예요. 무릎 관절 있거나, 그 다음에 혈압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귀 꾹꾹 누르는 건 아까 하셨고, 귀 걸어 당기는 건 아래쪽에 했고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귀는요, 이렇게 부스럼, 주름, 온폭 올라온 거, 점, 이렇게 귓바퀴가 말린 걸 가지고, 당신은 다리가 약해요, 당신은 위장이 약해요, 당신은 허리가 아파요, 당신은 잇몸 질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겨 종아리, 발끝 태워볼까요? 발 위로 세워보세요. 발 이렇게 세워보세요.
발. 그러면 종아리가 당기죠? 이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발치기 10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반드시 저녁에 100번 이상 하고 주무시고요. 발끝을 세우고 또 눕히고. 눕히면 의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수시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머리는 낮게. 요걸 하실 때는 베개는 빼야 돼요. 베개는 빼고 그 다음에 종아리에는 베개를 놓고 그 상태로 하셔야 되고 발끝 모으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새끼 발톱이 살아있어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아까 새끼 발톱 옆에를 서열을 하면 태양 한수라고 열이 내려간다고 했죠? 그런데 새끼발가락 당기기를 수시로 하셔야 돼. 이렇게 당기기를 새끼발 당기기를 하시면 다 같이 해보세요. 방광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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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남자들은 나이가 점차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수시로 자극을 주게 되면 길이 뚫리겠죠. 어쨌든 제가 이미림 원장님이랑 봉당 총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온 것처럼 방광하고 새끼발하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가다 중간에 막힌 거예요. 막히다 보니 이 혈액 공급이 당연히 안 되다 보니까 새끼발톱은 죽고 그 다음에 소변은 시원찮게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가 팡팡 닿게 걸으면 방광이 생식기 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방광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끼발도 똑같아요. 발끝을 계속 당겨주면 실제로 뚜두둑 빠져요. 처음에는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방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하시면 되겠죠? 이석증은 귀에서 오는 거라 신장 쪽에서 무슨 체력 고기를 안 드시나 보죠? 채소만 드시나 보죠? 그죠? 아니 왜 채소만 먹는지 알까요? 아니 근데 고기를 먹으면 뭐 비건주의자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콩팥이 힘들어해요. 우리 주인님이 더 고기를 안 먹어. 나는 힘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떨어지면서 이석증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혈관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야채를 먹는지 알았을까요? 제가 야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채도 차갑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놀란 건 음양의 조화를 너무 잘 맞췄잖아요. 한 분은 여성스럽고 한 분은 남성스럽고 누가 여자일까요? 오영재 교수님. 아니요 총장님이요. 총장님. 바뀌었죠? 근데 그럼요. 양은 내려가고 음은 올려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이 설쳐봐요. 여기 음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잘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같은 양성끼리는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기가 막힌 컨셉을 맞춰놓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음양이라는 거는 이 우주도로 박수! 바로 뒤집어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이 균형이 맞춰야 돼요. 전 충청도에서 왔죠? 충청도 민심이 전국의 민심입니다. 와우. 대통령도 충청도가 뽑아요. 멍청도가 뽑는 거야. 예? 멍청도가 위로 향하면 위에가 뽑히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뽑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라고. 왜냐? 이치라니까요. 우리나라 자. 유명한 위인들은 다 충청도 사람들. 열사들이 충청도에 많지. 열사. 나라를 일으킨. 자, 봐요. 배꼽 위에 한번 위장 만져보세요. 자, 배꼽에서 가깝죠? 네. 오른손으로 돌리세요. 자기 손 돌려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자기
엄마 손은 약손, 일상이 배는 똥배, 쑥쑥 내려가라. 이때 어떻게 돌려? 오른쪽으로 돌리죠? 엄마 배 아파.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위장이 경직된 거야. 차가워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이 돌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음의 기운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음이요, 오른쪽이 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봉당은 되게 섬세하시죠, 총장님이. 등치는 이만한데도 되게 애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등치는 또 요만하니까 되게 팔팔팔 뛰잖아요. 그러니까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 그렇지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같이 발맞춰 오신 건데 그게 음양의 이치라고 해서 내 몸을 너무 뜨겁게도 먹지 말고 차갑게도 먹지 말고 중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내볼 거예요. 우리 집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술 좋아하는 남편. 우리 남편이 술이 크게 채웠어. 뭐 끓여 먹여요? 콩나물국에다 부어 먹고. 그게 뜨뜻해요? 찬 거예요? 따뜻해요? 중간 정도 되죠. 네? 그런데 물은 따뜻하지만, 그런데 이 거구인 우리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이게 뭐야 좀 얼큰하게 끓여주지. 이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열에 열을 가하다. 이 남자는 세상에 저 죽을지 모르고 이열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귀에 보여요. 뜨겁게만 먹고 맵게만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냐? 거구가 돼요. 거구. 상체가 너무 커요. 당연히 이거 나오죠. 열이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것처럼 양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는 뇌하고 가깝기 때문에 치유가 빨라요. 자,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뇌를 클릭하자. 시작. 뇌를 클릭하자. 뇌를 클링하자. 뇌를 클린하자. 뇌를 경영하자. 뇌를 경영하자. 뇌를 힐링하자. 뇌를 힐링하자. 제가 만들어냈는데요. 맞잖아요. 정확한 클릭을 진단을 하고 세척을 한 다음에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죠. 내가 경영을 해야만 여기 힐링을 하러 올 수 있는 것처럼 똑같죠. 올까 말까 망설이다 보면 못 오는 거지만 와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온 것처럼 자기의 뇌를 잘 경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귀 모양들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보이시죠? 똑같지 않죠? 귀들이 이렇게. 요 사람 여기 점 있죠? 이 사람이 속초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하고 야외에 놀러 갔다가 찌찌가무시에 걸린 거예요. 절 찾아왔어요. 지금은 요즘엔 건강해져서 안 오시는데 팔꿈치에 두드러기가 말도 못하게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깨.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면역력이 있어요. 우리 저기 미영강 상가? 저기? 댄스. 윤진이, 그 귀가 이렇게 마주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사람들은 팔이 약해요. 팔이 약해서 팔 쪽이 약한 사람은 폐와 대장 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상승시켜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분이 바깥에를 나갔더니 가려워서 긁었더니 두드러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두드러기나 피부병들은 다 폐예요, 폐. 폐와 대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저기 옛날에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뭐 호주나 이런 데 갔잖아요. 그리고 시골로 갔잖아요. 공기를 좋게 마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것처럼 폐와 대장은 같이 가는데 요게 붙은 사람들은 변비를 해결을 잘해야 됩니다. 변비장을 잘 해결해야만 몸의 건강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타고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귀가 이렇게 다 다르죠. 생긴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제가 금방 얘기한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팔 쪽이 약하다. 그러면 아까 우리 경순 강사, 이제 성 바꿀까봐 경순이만 기억하고, 팔 돌리기 하셨죠? 팔 돌리기 하시면서 지금 여기 두드렸죠?
여기 중부혈이 있어요. 중부. 폐경락에 폐경락. 두드려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도 두드려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뒤로 이렇게 살짝 제껴보세요. 호흡이 저절로 되죠? 얘가 폐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엄지까지. 네, 저번에 가르쳐준 엄지척 앞으로 해보세요. 제 옆에 짝꿍한테만 하고요. 제가 시간이 안 많으니까 당신 최고야 3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얘는 폐경락의 폐. 엄지척을 앞으로 향하게 하면, 옆으로 향하게 하면, 위로 올리게 하면 폐가 잘 다닐 수 있게, 폐에서 시작한 혈액이 손끝까지 잘 왔다 갔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이렇게 율동하고 풍선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그 율동 하나하나는 우리 몸 안에 앉아 있었잖아요.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동맥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뒤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은 5대 장수혈 중에 100회예요. 100회. 100회 여기 위에 10번 두드려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위로 빼내주기는데 양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자를 애들한테 씌우지 않았죠. 머리를 차게 해야 돼요. 그래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열받아 죽겠어, 뚜껑이 열려 죽겠어, 이런 것들은 어째서 나온 말이냐면 양에 양을 더하니까 그래요. 자, 자기가 머리에서 지금 뜨끈뜨끈 땀이 난다. 이분들은 무조건 머리를 차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뭐해? 수건 갖다 올리죠. 유난히도 내가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찬수건을 이마에다 좀 올리고 머리를 좀 식히는 방법. 그러면 머리가 덜 빠지죠. 이 머리가 민감해지니까 요 모발이 예민해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용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미용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파마가 잘 나와. 왜냐? 머리에다 스트레스를 안 주거든요. 쑥 아시죠? 쑥. 밖에 나가면 봄에 쑥 뜯죠.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양파망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주전자에 끓여서 마지막 헹굼 처리를 하시면 사실은 이 모발 두피에 쑥이 항균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귀찮다 그러면 녹차 먹은 찌꺼기 있죠. 그 친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열을 좀 식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아까 이 동맥을 뚫리는 건 명상을 할 때 이 백회에서 지금 여기 희음열, 항문까지 척수신경이나 자율신경들이 다 흘러요. 그리고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학교에 혹시 가실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쭉 보시면 바르게 앉아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척추가 쓴 애들은 왠지 아세요? 훨씬 집중력이 높고 행동 모든 거지가 달라요. 올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100세 건강을 위해서 웃으러 오셨고 배우러 오셨고 또 어쨌든 생방도 촬영하러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가 건강하려고 오신 거 맞죠? 그러니까 항상 자세를 바르게 갖는 거를 꼭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한 지금 장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척추에 이렇게. 그래서 아까 두드려주기를 한 거고요. 집에서도 항상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면 트름도 저절로 하고 허리 안 아파져요. 자, 보실게요. 자, 이제 아까 그래서 저희가 견갑골 이거 일부러 여기 때문에 해갖고 왔어요. 포인트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이걸로 여기 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치면 다 같이 해보세요. 견정. 뒤쪽으로 한번 쳐보세요. 여기 뒤쪽. 여기는 승모근이 있고 가운데 뼈는 대추혈이에요. 6개 경락이 마주쳐요. 이 대추가 올라오니까 아유 당신 혈압 있어 이러기 아까 누가 하던데. 위에가 뭉쳐있으면 안 돼요. 뭉쳐있는 분들은 항상 뒤로 이거 하시면 계속 충분히 하시면 어느 날부턴가 얘가 괜찮아지고 하늘 보기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뒷목이 풀리면서
우리 배추열이 뚫린다. 그래서 이 승모근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강아지 그거 머리 빗기는 거 오들보들한 게 재밌어요. 여기다 먼저 놓고 이렇게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로 할 수 있고 두드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만 잘 다스려주면 양옆의 좌우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돼요. 근데 견갑골을 뒤로 완전히 이거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뒤로 이거 충분하게 해주면 여기 견갑골이 뚫리지만 그 다음에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는 일도 덜 하죠. 요즘에는. 근데 요것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올리는 제치는 운동을 하면 허리가 좋아지고 자 손바닥 이렇게 펴보실까요? 저는 알려드릴 건데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는데 잡혔나요? 네. 조금 잘 보세요. 여기쯤 돼요. 여기 쏙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를 계속 눌러주면 허리가 안 아파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 반대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런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분은 지금 너무 아프대잖아요. 자지러지게 아프죠. 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허리 금방 괜찮아져요. 거기가 이제 특효열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나올 것 같은 게 한데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척추 뒤쪽에 우리 요장육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음이온보를 나눠드렸는데 배꼽에서 손으로 2개 정도 되면 양옆에 붙이게 되면 변비 당연히 예방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대 장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붙였으니까 손가락 양손으로 칼날치기를 해서 천추열을 10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게 누르세요. 꽉 눌러주세요. 뱃살도 들어가겠지만 장 청소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 눌러주게 되면 소장. 요 배꼽 주위는 소장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 장의 온도 1도 올려라 하는 게 소장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셨죠. 그거는 장의 온도를 올려줌과 동시에 순환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여기를 계속 쳐주고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20대 때나 지금이나 더 마르기는 했어도 살이 안 쪘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냐, 그 양반은 항상 서 있어 하루 종일요. 주먹으로 여기를 계속 쳐요. 밥을 먹고 나면. 그랬더니 우리 5살 때 막둥이 지금 고3인데 밥만 먹으면 그 아이들이 배가 치고 우리 애들이 살이 다 안 쪘어요. 쳐야 되겠네. 그게 여기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긴장을 하고 치시면 안 돼.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펑펑 두드려지면 아까 주먹을 졌다라는 것은 자신감도 생기지만 이 노궁이라는 혈자리도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리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을 계속 쳐주면서 심장, 소장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배가 나오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배에 지금 이렇게 잔뜩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붙여드린 이거는 떨어질 때까지 떼지 않는다. 두 번째, 얘가 만약에 가렵다. 나는 면역이 약한 거다. 뗐다가 파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놓으신 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배가 찼던 분은 따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변이 한 바가지 나오는 분도 계시고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허리가 가볍게 아프신 분은 허리가 안 아파질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허리 아픈 분 때문에 제가 다시 일단 2분 전에 끝낼게요. 발을 이렇게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은 무릎 뒤에 잡히는 혈이 있죠. 가운데가 위중이라는 혈인데 여기를 주먹으로 이제 아들이나 누가 있으면 주먹으로 거기를 이렇게 세게 눌러달라고 하시고 발바닥을 밟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방광경락이 뚫리면서 허리가 특혈이에요. 여기가 어디하고 어디냐면 엉덩이 쏙 들어간 데 가운데 있죠. 네. 그 다음에 무릎 접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승산혈 종아리, 아까 다리 쥐난다는 분 종아리에다 파스 사다 붙이세요. 여기
그러면 허리, 방광경락인지라 허리가 덜 아파져요. 이분은 계속 트루메, 파스. 파스 사다 붙이고. 자, 이제 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무병장수열이 신걸 아까 있죠. 배꼽 주변. 그 다음에 족삼리. 그 다음에 명문열. 배꼽 밑에, 뒤에, 허리 뒤에. 그 다음에 백회 용찬열. 요즘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자리 알려드릴게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허리 있죠. 허리. 허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백회열. 아까 두드렸죠? 자, 용천열은 어딘지 다 아시죠? 자, 이제, 족삼리는 무릎이 있는데, 무릎 옆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파스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10원짜리 종전 있죠? 쬐끄만 거. 그거 갖다가 산에 가시고 트레킹 할 때 용천열에다 붙이고 다니시면 훨씬 혈액에 도움이 돼요. 자, 요거까지 할게요, 제가. 네, 자, 보세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사이에 요게 심장경락이거든요. 두 번째 손가락이 대장이고 세 번째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포경락이에요. 요 사이, 우리가 합곡은 아시죠? 합곡 말고 여기가 낙치멸이라고 해서 심폐 기능이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졌어요. 낙치멸은. 그러면 호흡을 하는데도 좋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혈자리, 아까 주먹을 졌다 폈다 하는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강의 나가셨을 때 항상 주먹 졌다 폈다 하는 운동을 꼭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족삼림은 무릎 바로 여기 옆에요. 뼈 있는데 이렇게 속 들어가는데 거기가 족삼리예요. 그래서 5대, 7대 장수혈, 그 다음에 중요 혈자리까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귀는 우리 몸에 콩팥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 신장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알리기, 우리 몸의 아픈 통증은 다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뜨겁고 매운 건 먹지 말고 너무 야채만 먹지 말고 골고루 균형을 맞춰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며 인맥도 중요하지만 뒤에 동맥을 많이 뚫어줘야 이 신체가 바르게 쓰면서 건강의 유지를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짚잖아요. 이렇게 명문혈을 짚고 명문혈. 허리 이렇게 짚죠? 네. 하고 다녔죠? 네. 자, 그러면 얘가 뒤로 제껴져요, 안 제껴져요? 제껴져요. 자, 폐가 달리기가 폐가 이 엄지손가락부터 혈액이 공급될 수 있게 도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움츠리지 않고 배를. 그래서 열중셔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감사했습니다.